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4월 마지막 거래일 촉촉하게 봄비로 이렇게 적시는 것 같아요. 4월은 여러분들께 어떤 한 달이었을까요? 한 달 이렇게 월봉을 놓고 보면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게 아쉽습니다. 그만큼 4월 정말 뜨거웠구나라는 걸 월봉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긴 하지만 5월에도 우리가 잘 좀 대응해 본다면 승산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와서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비로 안타까운 마음은 씻어내리고 5월 활기차게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마론에서도 시마 강의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과는 잠시 후에 강의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일단 시장 변화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은별 캐스터, 오전 대비로 분위기가 더 악화된 건가요? 네, 양시장이 조금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주도주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하락폭이 좀 낮게 나타나는 상태인데요. 현재 구간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0.8%가량 하락하면서 3,14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로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장 코스피 처음부터는 이 장 초반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10시 구간 지나게 되면서 급격하게 밀렸고요. 이 오후장에서 살짝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현재 구간 다시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150선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현재 개인이 5,406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556억 원 팔자세고 오늘 기관 쪽에서 물량이 조금 더 크게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3,567억 원 팔자세입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건설 섹터가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섹터별 움직임으로 보시면 건설업종이나 이렇게 철강금속 섹터가 조금 깊게 밀리는 모습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섹터 내에서는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 대형주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섹터 자체의 움직임은 파란 쪽으로 이끌어주고 있고요. 의료정밀이나 비금속 광물 그리고 서비스업 섹터도 현재 구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도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금융업 섹터가 괜찮은데요. 증권업종이 계속해서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오늘장 2%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 섹터도 1.7%대 강세고요. 이에 힘입어서 금융업 섹터 전반적으로도 0.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운주들의 플레이도 돋보이는 가운데 운수창고 섹터 0.8%대로 오르고요. 오늘 소비주들도 괜찮은데 섬유의복 섹터도 0.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캐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IT 투톱주들로 점검을 해보시면요. 오늘장 외국인 매도세 포지션을 취하는 가운데 일단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양호하게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82,000원 선은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장으로만 보시면은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인데요. 이 때문에 지수의 급락이 약간 막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1,600원을 터치합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이 디램 가격의 강세는 여전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오늘까지 2%대 하락폭이 나타납니다. 이미 13만 원 선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도 오늘은 순탄치 않고요. LG화학도 2% 하락하고 삼성 SDI 마찬가지로 2.6%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네, 언택트 쪽으로는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이버도 3%대 그리고 카카오도 3.4%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비교적 멀티플이 높은 카카오의 이 공매도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이 좀 파랗게 질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1%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81만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시면 셀트리온도 시장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나고요. 26만 6,5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그룹주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요. 현대차 쪽으로도 오늘 하락폭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때문이고요. 이 때문에 오늘 기아도 현재 보시면 2.6%가량 하락세고요. 현대차 거의 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종목들이 대형주들 위주로 외국인 매도세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에 모두 영향을 주면서 현재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세 흐름을 기록합니다. 이 철강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수출세 환급 폐지가 공급을 줄이면서 철강 가격의 강세로 이어지려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하이스틸 상한가도치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동일철강이나 화인베스틸, 한일철강, 동양철관까지 현재 제강사들 위주로도 강세 흐름이 좀 크게 나타나고요.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두 자릿수대 시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선업종들도 체크해 보시면요. 조선뿐 아니라 기자재 섹터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오늘장 현대 미포조선은 9% 거의 10%가량 오르면서 86,300원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 조선산업이 슈퍼사이클이었던 2003년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슈퍼사이클로 갈지 말지는 약간의 의견이 좀 분분한 가운데 그 조선주 대부분이 2년 반 정도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에 오늘 STX 그룹주들 위주로도 20% 넘는 급등세 나타나고요. 대우조선해양 5% 오르면서 36,550원 선 터치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78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1% 넘게 밀립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을 제외하고는 빠르게 좀 저점을 낮춥니다. 이렇게 10시 구간에도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약간의 낙폭 축소는 있었지만 현재 구간 다시금 좀 크게 밀리면서 980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양 매도세의 시세가 나타나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기관보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큽니다. 880억 원 팔자세고요. 개인을 보시면 1328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위쪽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2%대로 조금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13만 2,600원 터치 중이고요. 게임주들도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또 알테오젠 쪽을 보시면요. 벌써 6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 자체도 좀 큰데요. 3%가량 하락하면서 8만 원 선 초반 지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외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펄어비스도 1.9%대 하락하고요. SK머티리얼즈 1%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살아남은 종목들을 보시면 콘텐츠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CJ ENM도 2% 강세고요. 또 디즈니 플러스 기대감에 이 뉴와 관련해서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콘텐츠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1.8% 오르며 102,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오늘 제넥신 또 하락합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좀 크게 밀리면서 2.9%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젠도 4%대 하락세로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특징주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형주들 가운데서는 항공주들 같은 컨택트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행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레드캡 투어 8% 오르면서 26,250원 터치하고요. 노랑풍선과 모두투어도 3%에서 4%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는 스푸트니크 V 관련 종목들 오늘까지 또 움직입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가 15%대 오후장에서도 치솟게 되면서 82,300원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휴원스도 13%대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현재 스푸트니크 V 백신에 관련돼서 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검토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CMO 업체 중 하나인 휴원스 글로벌은 도인 여부와 또 관계없이 국내 품목 허가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을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가보시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봐야 할까요? 4월의 마지막 거래일 무엇보다도 시장의 큰 그림에 있어서 5월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될 만한 두 가지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강의 주제 첫 번째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금지가 다음 달에 재개됩니다. 왠지 모르게 4월 마지막 이번 주 주간이 불안했던 건 아마도 공매도 때문이었겠죠.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로 공매도 금지가 14개월 동안 진행됐었는데요. 이것이 다음 주에 풀립니다. 뭐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5월 증시 전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먼저 공매도 재개되잖아요, 전문가님. 자, 내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내용들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 시장 좀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좀 뭐랄까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우리 공매도 하게 되면은 우리
항상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러한 얘기에 많이 하면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개인 대상으로도 이제 주식 대여 제공을 합니다. 아, 네. 일정 부분 물량을 확보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2조 4천억 정도 오. 규모를 일단 물량을 확보했고요. 네.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 또 모의 투자 이러한 것들을 이수해야 돼요. 이 예. 공매도가 생각보다 뭐랄까 위험성 내포에 되어 있는데 그거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 네.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 이 금융위에서 이 법적으로도 형사처벌을 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불법 저지른 거에 대해서 많은 뭐랄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또 시장 조성자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도 개선을 한 게 가장 특징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가 교육도 받아야 하고 또 모의 투자도 해야 되고 왜 그럴까? 네. 자, 어떤 내가 딱 위험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오른손은 이제는 실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손은 공매도 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물 갖고 있는데 한번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삼성전자를 공매도 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삼성전자 손자까지 줄 거야. 나 안 팔고 얼마가 되든 나 그냥 계속 갖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그거 나 좀 잠깐 빌려줄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나 어차피 뭐 계속 가져갈 거니까 너가 수수료 준다며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삼성전자가 상폐되면은 몇 퍼센트 손실이죠? 그냥 100% 손실이에요. 그죠? 네. 근데 수익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10만 원이야. 네. 100만 원 되고 200만 원 되고 300만 원 되고 그래도 문제 없잖아요. 결국 갖고 있는 사람은 수익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공매도 친 사람은 수익 나 봐야 100%야. 그 대신 손실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100주를 줘야 되는데 얘가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이제 반대 매매 나가겠지만 네네. 그냥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게 네. 되면 결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공매도 치는 사람하고 그 수익과 상황이 손실에. 좀 네. 다르고 뭐랄까 손실이 공매도 쳤을 때 잘못했을 땐 엄청나게 손실이 불어날 수 있고 그게 가장 일례가 게임스탑이죠. 미국의 게임스탑. 그러니까 막 뭐랄까 헤지펀드들이 헤지펀드가 막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었죠. 문 닫고 막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듯이 이 네. 공매도가 겉으로 보기에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네. 함부로 건드리면은 위험할 수 있다. 우리 인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결국 인버스는 짧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도 발전하죠. 경제도 계속 성장하지요. 기업도 계속 발전하게 되면 결국 레버리지는 조정은 있지만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인버스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도 일시적으로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투자를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여기에서 조금 더 그 기울기를 맞추기 위해서 개인 대주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이 기존에 재개됐던 흐름과는 좀 다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개인들도 무난하게 또 무던히 좀 교육을 받는 등 열심히 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시장 영향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무려 22조 3천억 원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관 역시 뭐 연기금 말도 할 거 없이 계속 팔았었잖아요. 물론 다른 이유긴 하지만요. 이런 점에 있어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가 있을까요?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공매도를 못 치니까 종목이 하락하는 게 보일 때는 결국 현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선물 쪽에서 매매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현물 쪽에서 매도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들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매도도 많이 치겠지만 또 반대로 수급 전체적인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매수하는 물량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매수하고 어떤 날은 매도하고 그게 좀 반복되겠지만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 현물 가지고서 좀 매매하는 거래 대금이 늘어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중심 수급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중심 수급으로 컴백하게 되면 사실상 고평가보다는 아무래도 저평가에 있는 그런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이제 컴백할 거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시면은 우리 업종 차트 네. 제가 한번 차트를 조금 길게 우리 공매도를 지금까지 몇 번 쳤죠? 세 번, 요번까지 세 번을 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0월 1일 날 네. 글로벌 금융 위기 때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했고요. 그때 금지했었고. 그렇죠. 첫 두 번째는 번째로. 이제 2011년도에 유럽의 또 금융 재정 위기로 인해 가지고 예.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했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 먼저 2008년을 한번 보면 네. 좀 더 앞으로 가야 되네요. 예, 조금 더 넓혀놔야겠네요. 자, 넓혀놓으면은 네. 자, 우리 2008년도로 넘어갑니다. 2008년도 요 당시에 예, 잘 보면은 네. 결국 10월 1일이었어요. 그러면 10월 1일이면은 요 때쯤 될 것 같아요. 요때부터 그 다음에 2009년 5월 31일 이 고점일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요때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는 마무리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공매도를 중지했던 시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시작하고서 이 워낙 올라간 자리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다 보니까 한 15% 빠졌습니다. 그래놓고 일단 다시 올라가요. 예, 다시 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솔직히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좀 조정에 대한 건 좀 봐야 되고요. 제가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은 시장이 빠질 때는 8% 되면 보통 반등이 한번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더 빠지면 15%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시장이 15% 빠지면 종목들은 어때요? 20%, 30% 빠지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다 나가요. 15%. 기본 시장이 15% 나가면 반대 매매 나가고 공포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털려버리니까 거기서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네. 시장이 한 15% 빠지면은 한번 그때부터는 레버리지를 봐야지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1년도 예. 자 2011년도도 이제 8월 달에 얘가 공매도가 이제 시작됐어요. 8월이면은 요쪽 고점도 될 것 같아요. 얘도 8월 달이 요 때부터 결국 11월 9일 이 2011년 11월. 네. 네. 11월까지 금지였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살짝 내려오고 바로 반동 나옵니다. 요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게 좀 위치에 따라서 요번에 좀 조정이 깊게 나오는 게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질질 나올 수도 있고 뭐 살짝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그건 제가 봤을 때 시장 분위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계속 좋거든요. 네. 그럼 우리 시장만 여기서 무턱대고 하방으로 가게 되면 아마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도 거기에다 대놓고 무턱대고 시장을 하방 쪽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잘 가게 되면 우리 시장도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하락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바닥 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이 공매도에 대한 공포는 너무 심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기우다. 네, 알겠습니다. 딱 보신 것처럼 과거에 통상적으로 움직인 걸 보니까 금지 기간에는 확실히 V자 반등을 그렸는데 바로 재개되고 나서 살짝 흔들리다가 결국엔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보여줬다. 결국은 지금 자리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한 달 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 현재 증시 방향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이번에 증권사에서도 대체로 시장 영향 중립적이다 이런 의견이 가장 우세했습니다. 다만 이 증권사 쪽에서는 시장 이슈보다는 종목별 이슈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개되면서 주의해야 될 종목들, 뭐 대차장구와 함께 이야기 많이 리스트업 되던데 네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뭐 어떤 종목들이 좀 위험해 보이세요? 네, 일단
어떤 종목이 위험해? 이게 공매도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음.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저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왜? 만약에 막 신문 같은 데서도 언론에서도 이거 공매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딱딱딱 찍어서 그 종목을 내보낸다라는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공매도라는 건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분위기를 그쪽으로 조장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종목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조금 얘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정도만 우리가 한번 몇 개 짚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는 그 매매했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네.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뭘 팔았나 봤더니 코스닥 150, 즉 이 레버리지를 팔았어요. 레버리지를 팔았다라는 건 여기도 보면 기관도 똑같이 레버리지를 팔았다라는 건 얘네들이 인버스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나?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전날 28일 날 같은 경우 딱 보니까 뭘 샀나 했더니 아이고 겁 없이 뭘 샀어요? 곧버스 샀어요. 곧버스를 외국인 곧버스 사고 기관도 곧버스 사고 그러니까 그 전날 인버스 사놓고 그 다음날 레버리지 던지고 즉 조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졸졸졸졸 좀 하락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이제 대차 거래 네. 보면은 한 대차 3개월 거래를 공매도와 함께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문가님? 네,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네. 3개월 기준으로 이제 대차 거래 상위 10종목이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졸졸졸졸졸 있어요. 그러면 이 대차 거래라는 건 결국 내가 요 종목을 한번 공매도 칠까 말까 일단 물량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차 거래 물량을 잡아놓고 그러면 대차 거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공매도 치느냐? 네. 또 그것은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렇지 그렇진 가능성은 않다. 있지만 이 예로 인해 가지고 공매도가 많이 나올 거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졌는데 운 좋게 얘가 악재가 나왔어. 그럼 거기다가 그냥 근데 공매도라는 게 호가를 막 던지면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정해진 이 가격대에다 물량을 막 쌓아놔요. 근데 네. 자기들끼리 짜요. 그럼 그 밑에 있는 호가를 잡아먹어서 얘를 살짝 올려놓으면 그 호가에다 또 물량이 프로그램식으로 툭 쌓여버려. 그럼 얘는 밑으로 그 매도를 할 수는 없지만 얘가 누군가가 사가지고 자꾸 이 호가를 낮춰놓으면은 네. 매도 물량이 자꾸 나오면서 저절로 뭐랄까 하락이 하락하게 늘어나게 돼요. 되는. 예, 공매도 자체가 하락을 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락시켜 놓으니까 거기다가 물량을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물량이 쌓여 있는 거 그거 잡아 먹어봐야 못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대차 거래가 늘어난 종목들은 확률은 높아요. 공매도 네, 칠 확률은 그렇네요. 높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공매도로 나온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종목들을 보면 지금 3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공매도 많이 친 거 보니까 일단 페노션이에요. 그리고 코덱스 200이야. 코덱스 200. 네.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이 하방 쪽으로 보겠다 이거죠.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이 이번에 공매도 대상이잖아요. 좀 그렇죠. 겁나네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중공업, 우리금융지주,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지금 3개월 동안 공매도 물량이 많은 애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공매도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얘네가 엄청난 호재가 나왔어. 네. 그러면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커버 들어가면서 오히려 주가를 급등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한 또 뭐랄까 반사 이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니까 계속 죽는다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시장이 박스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네. 공매도로 인해서 일정 부분 하락했다면 네. 무한대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또 쇼커버 들어가서 얘는 또 정리시키고 또 다른 종목 가서 공매도 치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일정 부분 공매도 쳐가지고 하락하게 되면 그 종목은 또 반등 쪽으로 방향 잡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무차익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차익 공매도 빌려서
팔고 사서 갚는 이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대차 거래와 공매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대차 잔고 비율을 봐야 하는데 한 달 동안의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매도의 대상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되면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그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그 위치에서 예견된 악재들 혹은 예상할 수 있는 악재들을 점검할 필요는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비율 높은 종목들이요. 네네. 예를 들면 실적이 잘 안 나올 종목들 이런 거 진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매도 재개 이후에 그럼 종목 전략을 좀 나눠봤을 때 주의해서 좀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가야 될 종목들 혹은 이제 외국인들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저평가 종목들은 살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전략을 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네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아마 이제 박스가 될 것 같아요. 최근 고점이 상단되고 이번 조정 나오는 자리가 이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저점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박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봐요. 네. 박스로 간다는 건 결국 더 떨어지지 않고 박스로 간다는 건 일단 글로벌 증시가 아주 견조하게 흘러갈 때 가능한 얘기예요. 미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해 그러면 우린 박스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제 조건은 미증시가 견조하게 계속 갈 올라간다. 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일단 박스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튼 지수가 막혀버리고 상단에 있으면 거기다가 칠 수 있는 건 결국 대형주 쪽으로밖에 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좀 주가 위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못 갔던 거는 위험한가요? 얘네들이 갈 수 네. 있는 환경이 지금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정 부분 아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갔는데 또 시장이 저점 만들고 올라가게 되면 조그만 종목으로는 못 올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또 셔커버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시장을 올리는데 방향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 같은 경우도 무턱대고 놓는 게 아니라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러한 전략으로 가시면은 아마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좀 많이 뭐랄까 변화됐고 그때마다 좀 수급이 바뀌어요. 2주 전만 해도 제약바이오 섹터, 어찌 보면 지난주만 해도 제약바이오 sek터가 엄청나게 강했는데 지금 스물스물 또 다 녹아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철강주, 조선주 이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쪽에다 지금 배팅 들어가야 되냐?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스러워요. 이제 얘네들은 가진 자의 영역이지 네. 새롭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럼 앞으로 올라갈 게 무엇인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수요일 날 진짜 지우신단에서 노란 풍선을 얘기했죠. 네. 자, 이 코로나가 막히느냐? 아니 지금 거리두기도 3주 연장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뭐랄까 중압감이 강한데 이 중압감이 강한 게 내가 봤을 때 코로나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코로나의 정점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역발상을 보는 거예요. 역발상을 해가지고 그래 여행주 아니면은 그 뭐랄까 영화관이고 항공이고 이들 쪽에서의 반등이 또 일정 부분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듯 지금 시장은 생각하지 않았던 섹터들이 자꾸 변화하면서 가기 때문에 뭔가 좀 종목을 찾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공매도 예로 인해서 대형주 안 갈 거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힐까 그리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럼 주가 위치 보고 시장 분위기 보면 순환하면서 가는 장세는 맞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자꾸 가는 종목 쫓아가게 되면 엇박자나면서 더 엉클어져 버려요. 그럴 땐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든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잘 집중 공략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김정두님이 교수님 공매도 대상 아닌 종목들도 영향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번 대상인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들이 뭔가 심리적으로 혹은 실적 재평가 영향 있다고 보세요? 공매도 타겟은 350개예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또 공매도 타겟이 안 되는 게 한 1,900개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 타겟 안 되니까 1,900개 맨날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모든 종목들이 타겟이 되든 안 되든 타겟 돼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고요. 타겟 아니래도 얘가 가치도 없고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주가도 고평가돼 있고 그러면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그냥 하나의 그냥 주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주식을 트레이딩 할 때는 종목 하나하나마다 얘가 공매도 타겟이든 아니든 얘의 주가 위치야, 얘와 밸류와 얘의 재무 상태, 얘의 실적, 그런 걸 다 따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 공매도 대상 아니니까 올라갈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택도 없는 소리니까 그러한 막연한 생각은 버리고 종목을 공부하고 또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내가 가진 계좌,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의 현 위치와 실적 전망치를 무엇보다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마지막 거래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막연히 뭔가 반사 이익을 혹시 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있어서는 좀 장밋빛 기대일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의 최대 이슈인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전략들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마무리 짓고요.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 시장 그 전망과 전략입니다. 이번 4월은요, 1월에 최고점을 뚫은 그런 4월이었습니다. 5월은 어떨까요? 주식 격언처럼 팔고 떠나야 될까? 이런 걱정들이 먼저 좀 생깁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죠. 일단 증권사에서는요, 전문가님 한 3,000에서 3,300포인트 정도를 대체로 지금 예상 밴드로 잡고 있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업종 차트 한번 거래소 제가 선을 몇 개 그어놨는데요. 네. 자, 잘 보시면 이 첫 번째 선은 60일 이평선 한 3,100인데 여기서를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여기까지는 내려오겠지만 여기가 한번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옆으로 잘 보면 여기서는 어때요? 얘가 저항대였어요. 계속 저항대였어. 그리고 여기는 뭔가 공방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즉 여기가 엄청난 매물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얘가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기다가 매물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매물대를 한번 딱 넣어 버리면 네. 이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어떻게 제일 많습니다. 즉 이 60일 이평선 이 색깔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좀 진한 색깔로 제가 좀 바꿔 볼게요. 예, 노란 색깔로. 이 보면은 어때요? 이 60일 이평선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도 많죠. 즉 이 위에 즉 3,200만 되면 여기는 더 가기 힘들 것 같아 라면서 지금 매물이 쾅쾅쾅쾅 쏟아졌다가 지금 여기까지도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매물이 가장 많다라는 건 얘가 결국 이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물이 엄청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고 요 박스 움직임, 즉 3,100에서 3,300 여기만 움직이지만 가장 환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텐데 만약에 여기를 깨버리면은 그 밑에 3,000까지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나름대로 지킬 저점을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했던 자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0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3,100 올라가는 게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이 3,100 지지하는지 잘 보고 3,100에서 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3,000까지는 열려 있고요. 만약에 미증시까지 좀 이 충격이 쿵 오게 되면은 네.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2,770 이 여기가 내가 봤을 땐 네. 아주 뭐랄까 좀 더 열어놔야 되는. 매력적으로 어찌 보면 레버리지를 사야 할 자리 그 네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 미 나스닥 지수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네네. 이게 직고점 지금 이번 주에 뚫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부담스럽게 보세요? 예, 내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 다우하고 S&P 같은 경우는 지금 미증시에서는 S&P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가 2등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 좀 그닥 바람직한 모습이 안 나왔어요. 잘 보시면은 네. 조금 크게 볼게요. 네.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여기가 보면 14,175.12야. 근데 오늘 고점을 14,211.57 고점 만들어 버렸죠. 네. 만들어 버리면서 오히려 이제 음봉이 나와 버린데 이 고점에서의 음봉 세계. 그리고 제가 이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일 시장 중요하다. 나스닥에서 한 번 더 음봉 나오면 일단은 나스닥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땐 다음 주 횡보 아니면 하락이에요. 근데 워낙 다우하고 S&P가 강하게 가니까 견고하다 보니. 얘네들은 일단
버티려고 할 텐데 나스닥이 조금 심하게 뭐랄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아마 다우하고 S&P도 그 힘을 잃고 조금 조정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나스닥이 음봉이 나오면서 좀 더 하락하게 되면 다음 주는 일단 미증시도 횡보 내지는 잘하면 횡보 아니면 하락 쪽으로 방향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제가 4월 달 할 땐 뭐라 했죠? 네. 전강 후약 장세라 했는데 안 맞길 바랬는데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가죠. 막판에 완전 약으로 네. 살짝. 네. 네. 그러면 이제 5월 달은 전약 후강입니다. 그래서 5월의 조정은 무턱대고 종목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네. 일정 부분 밴드 조정 보면서. 들어오면은 오히려 또 강한 상승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네. 저점 잘 체크하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2,700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지금 풀 베팅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계좌 신중하게 이 밴드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5월 한 달 동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글로벌 혹은 내부적인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 5월 3일 날 공매도 재개는 분명히 네. 큰 가장 이벤트인 것 중요하고요.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5일 날은 또 에반스 시카고 여는 총재가 또 연설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카플린 댈러스 여는 총재 발언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이 아주 영향력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준의 또 작은 생각들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8일 날이요. 8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바이든 정부 쪽에서 그 이제 1차하고 이제 2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자본 이득세 인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좀 어찌 보면 시장이 이 문제가 순조롭게 될 거냐 할 때 순조롭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러한 알력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단기 충격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5월 21일 날 한미 정상 회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외교력을 잘 발휘해 가지고 대화를 풀어나갈지 그러한 부분도 우리 증시에는 중요하죠. 정치는 경제하고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정치가 잘못되면서 경제 절대로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측면도 잘 풀어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백신 관련 논의가 이번에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자리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중순에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요. 여전히 미국의 통화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꼼꼼히 보셔야겠어요. 다음 질문은 사실 앞서서 공매도 얘기해서 일부 좀 다뤘던 내용인데요. 네네. 5월에 수급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재개 이후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우리 그 수급 한번 볼게요. 네. 수급 한번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아니면 한번 1월 달부터의 수급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 1월 달부터의 수급을 한번 좀 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개인만 샀죠. 개인 사고 참 우리 기관 이렇게까지 팔 수 있을까?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중간적인 스탠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중간적. 결국 얘네들이 이렇게 중간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는 건 5월 달 공매도가 재개되면 조금은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나아갈 거냐 할 때 일단 첫째적으로는 공매도 재개가 이들로 하여금은 좀 한번 몸을 풀 수 있는 운동장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는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가 워낙 좋거든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도 여기서 그냥 주머니에다 돈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배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전체적인 시류에 맞게 매매를 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5월부터는 보다 더 조금은 적극적으로 빨간불도 나오는 날도 많고 또 파란불 들어오는 날도 많겠지만 아마 좀 빨간 게 조금 더 많은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고요. 일단 5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아마 매도 쪽으로 조금 더 분위기가 잡힐 거예요. 왜? 시장이 워낙 위에 있으니까 얘를 일정 부분 끌어내린 다음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두 번의 공매도 했을 때도 보면은 일단 공매도가 재개되고서는 첫 번째는 한 2달 정도 하락했고요. 두 번째는 한 1주, 2주 그 정도 하락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보더라도 일정 부분 하락은 좀 염두에 두자. 염두에 두고 왜? 지금 지수가 솔직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네. 보면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밸류상 그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좀 고밸류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번 그냥 쉬운 말로 좀 회초리 좀 맞고 조금 정신 차린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5월은 전약 후강이라면 네네. 지금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방법일지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와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대형주 가지고 수익 나신 분이 뭐 있으실까요? 많이 없으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여튼 갖고 계신 거 일단 저점 나오면 그리고 난 대형주에 대한 그 뭐랄까 변곡점을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네. 질질질질 끓죠. 분명히 그 요번에 이건희 회장의 그 사회 환원 뭐 이러한 것들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더 큰 것은 분명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 단기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뉴스를 한번 기다리면 한번 갭들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아마 좀 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당장 내일이야. 그러면 5월이 전약이 아니고 뭐 전강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변곡점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사면 요거하고 맞닥뜨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 거기에 이슈로. 네. 거기에 좀 포커싱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튼 대형주 쪽은 좀 그렇게 보시고요. 중소형주 쪽은 솔직히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어느 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래 LG화학 그냥 사면 돼. 그다음에 뭐 현대차 그냥 사면 돼요.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중소형주는 찾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업이 진짜 괜찮은지, 실적이 괜찮은지, 좀 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섹터인데 근데 그것을 조금은 해야 할 게 이제 5월, 6월입니다. 5월, 6월은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는 일단은 이제 중순까지는 실적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여요. 네. 그 다음에는 스몰캡, 중소형주 장세가 조금 더 네.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 이슈로 주목을 받을 때 물론 시나리오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삼성은 눌려 있는데 경기 회복주들이 너무 강하잖아요. 삼성이 달리게 되면 이쪽으로는 다소 좀 힘이 약화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조선이주 철강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형주의 대해서 변곡점이다. 갖고 있는 사람만 하지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고 어려울 보는 수가 게 있게. 네. 결국 얼마든지 돌게 돼 있어요. 이 주식이라는 게 그게 매력이에요. 네. 뭐 정배열 종목 영원히 정배열인가요? 역배열 됩니다. 역배열 종목 영원한가요? 또 정배열 되거든요. 이게 주식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견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려만큼 또 대비를 한다면 덤덤하게 5월을 차분하게 또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포인트들 통해서 5월의 큰 그림 좀 잡아봤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시마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강의 내용들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월 마무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5월에 또 승부를 띄워봐야겠죠. 5월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